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인프라허브의 이정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키바 서울 사업분과에서 AI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고 오늘 와주신 분들이 정말 좋은 하나의 해법을 하나 받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챗GPT나 AI 한 번이라도 안 쓰신 분 계신가요? 거의 몇 가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안 쓰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 이 도구, 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이제 AI에 우리가 기업에서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거나 또는 직원들이 써서 회사를 AI 회사로 진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저희가 한 2년 동안 챗GPT 나온 이후에 여러 AI를 이제 써보고 고찰해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도 같이 써본 결과 몇 가지의 방법론들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I는 조금 전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AI는 이제 기업의 생존에 대한 전략이고 이 생존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변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인력에 대한 부분, 또 이 비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과연 이 AI를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챗GPT를 됐건 MS 코파일럿이 됐건 과연 ROI가 제대로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민거리로 되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AI를 회사에서 전 직원한테 AI를 쓰라고 이렇게 계정을 다 계정을 다 오픈해서 드릴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을까요? 대부분 몇 명이 또 부서원이나 팀에 대해서 아마 그 계정을 공유해서 쓰게 할 겁니다. 그런데 믿었던 직원들이 AI, 챗GPT가 됐건 제미나이의 유료 버전을 쓰더라도 이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어디 가서 AI 강의 하나 듣고 오더니 이거 쓰게 하네 라는 입장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느끼는 거는 업무가 하나 추가되었다. 아마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기업 대표님들이 써보니까 어떠냐는 반응을 물어봤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길어지거나 좀 적절한 대답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AI를 써서 우리 회사를 좀 변화하고 싶은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소는 직원들이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직원만 선택해서 써보라고 하고 반응을 체크하고 이게 미덥지가 않으니까 우리 SBA 이런 강의에 오셔서 7시에 나오셔서 사장님들이 강의를 듣고 배워서 또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AI를 써야 되고 기업에서 이 부분을 아까 AIX, AI로 DX, AI 합쳐서 AIX라는 용어로 쓰기 시작하는데 이젠 필요하고 필수 조건이라는 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챗GPT도 어느 정도 다룰 줄도 알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갖고 계시지만 직원들은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걸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켜야 되고 하는 방법들도 또 고민거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과연 얼마큼 회사가 생산성이 향상이 될 건가. 결국은 AI를 쓰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 이걸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찰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AI냐? 오른쪽에 오늘 사실 5월 21일 날 조선일보에 대한상공회에서 자료가 나온 거죠. 한국 기업들의 AI 기술 활용 여부는 한 30%. 이게 아마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볼 땐 대기업이 좀 거의 50% 근처로 갔고요. 중견기업, 중소기업,
뭐 28%라고 그러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연 28%에서 기업이 AI를 전 직원이 쓰게끔 하는지, 어떤 AI에 대한 미션이나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각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AI의 중소기업의 경험은 한 25%고 앞으로 이제 하겠다는, 이제 도입을 해보겠다는 계기가 39%라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셔도 늦지는 않고 이걸 어떤 방법성으로 가야 되는 것들, 그거를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 AI 도입 전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 AI 도입하려고 그랬더니 일단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인력에 대한 기술 인력을 서포트 받아야 가는데 이게 없다.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중소기업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데이터를 다 일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이지만 실제 투자 비용이 들어가죠. 아까 말한 챗GPT 한 달에 한 20불 3만 원 정도, MS 코파일럿 30불 한 4만 한 2천 원 정도, 전 직원한테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비용도 발생이 됩니다. 또한 이런 인프라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게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작년 2월 달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초적으로 AI를 쓰기 위해서 전체 우리 회사 직원들이 AI를 써볼 줄 아는 학습, 교육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들, 그리고 현재 쓰시는 뭐 ERP가 됐건 MES가 됐건 이런 현재 시스템에 연계되는 이런 고도화 작업까지 어떤 프로세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교육도 들어가고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도 사실 필요로 합니다. 프로세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이제 구분을 해서 어떤 업무를 AI로 갈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은 아마 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자동화시켜야 되고, 이 자동화를 통해서 AI를 접목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를 프로세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도입 방법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가트너가 3월 달에 발표한 게 CWR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로우 작게 시작하고 TF팀 같은 걸 만들어서 가능할 수 있는 업무부터 시작하자는 게 크로울이라 되고 가트너가 이제 주장하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옆 부서까지 갈 수 있게끔 워크 확산시키는 방법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런유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는 AI로 직원들도 다 어느 정도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고도화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CWR이란 모델로 3월 달에 가트너가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가트너의 고객은 주로 대기업입니다. 거기는 TF팀을 뽑아도 돼요. 왜냐면 AI로 하자 그러면 바로 그날부터 그 친구들은 AI로 업무가 변형이 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워낙 인원이 뭐 10,000명, 20,000명, 몇만 명씩 다니는 데에서 전체로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트너는 당연하게 저 모델로 이제 기업들한테 런칭을 한 겁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TF팀을 만들 인력조차도 없는데 기존 업무에서 이것까지 붙여주면은 결론은 추가 업무가 되는 사람들이고, 이걸 또 설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트너 모델을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게 WCWR입니다. 요거는 중소기업용 모델이죠. 어떻게 전 직원이 한번 다 사용해보자. 그래서 전 직원의 반응을 보는 거죠. 사실은 전 직원이 쓴다 그러면 또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모델을 여러분들 적극 설명을 드립니다. 뒤에 CWR은 사실 가트너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모델하고 거의 비유사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고 정형화된 모델을 반복해서 업무를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루틴이 되면 이제 조직이 이제 뭐 조직 내에서 AI를 잘 쓰는 친구는 챔피언으로 뽑아서 그 친구가 또 AI 전도사가 돼서 내부적으로 AI를 학습시킬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모델도 나오고, 마지막 부분은 똑같이 이제 고도화 작업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MES, 뭐 ERP, 회사에서 쓰는 여러 가지에 이제 반영시킬 수 있는 모델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WCWR이고, 이 모델은 아마 중소기업 여러분들한테 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은 뭐 비교해 보시면 뭐 거의 비슷하지만 WCWR은 전체 직원 대상부터 확산을 시키자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니 뭐 어떤 애는 잘 쓰고 어떤 애는 안 쓸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야 우리 회사는 이제 AI로 간다, 전 직원이 다 가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직원의 직원들은 야 우리 회사도 이제 AI로 가나 보다라는 정책 방향을 인지를 하죠. 그런데 전체 직원이 아니라 일부 팀, 일부 직원한테만 야 이거 해보고 테스트해봐 이랬을 때는 그거는 회사 전체 방향이 아니고 일부 팀으로만 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식시키고 직원들이 추가 업무라고 느끼지 않게 하려면은 선언을 하는 거죠. 야 우리 AI로 다 가자. 모든 AI 도구 이거부터 시작해. 전체 직원 다 쓴다. 그래서 그때 WCWR의 모델이 여러분들한테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트너 모델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건 규모의 TF팀도 만들 수 있고 직원들이 플렉시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델에서는 저 모델이 맞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WCWR 이 모델이 우리한테는 더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이 쓰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저는 웍스 AI라는 비서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웍스 AI의 장점은 종량제입니다. 사용한 만큼만 내시면 돼요. 아까 챗GPT 한 달에 3만 원 정도, 코파일럿 4만 한 5, 6천 원 내는데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얼마큼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200불짜리는 그 관리 기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내는 거. 근데 그거는 중소기업이 도입하기 너무 어렵죠. 웍스 AI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업무에 붙이고, 그 다음에 조직 내 확산시키고, 고도화 작업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전체 시스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게 그 모델로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냥 웍스 AI 키바 GPT라는 이름도 썼는데 얼마 전에 키바 GPT라는 거로 아마 우리 키바 서울 회원사한테는 공지가 나갔습니다. 웍스 AI는 광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입소문만으로 지금 한 50만 명이 사용 중입니다. 그렇다고 이건 뭐 엔진이 혹시 중국산 아니야? 뭐 이랬는데 그거 아니고요. 챗GPT 엔진을 그냥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챗GPT하고는 좀 다른 형태, 기능은 다 갖고 있고요. 요게 좀 까맣게 나와서 그런데 요게 챗GPT 메인 화면이죠. 보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 화면만 딱 나오니까 아까 프롬프트를 또 입력해야 될지 뭘 물어봐야 될지 참 이게 난감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 야 이거 올려놨는데 문서가 또 외부로 유출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 그래서 웍스 AI는 보안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썼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화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챗GPT이기 때문에 성능은 상당히 믿을 수 있고요. 자, 부담 없이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몇천 명,
10명도 써도 되고 100명이 써도 되고 1000명이 써도 됩니다. 왜? 종량제를 쓰기 때문에 쓰는 요금이 그렇게 많지가 안 나와요. 평균적으로 나왔을 때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풀로 써도 정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챗GPT, 클로드, 파솔리티 유료 요금하고 비교한 것들인데 웍스AI 종량제는 초기 비용이 30만 원이지만 오늘 오신 분들하고 우리 키바 서울은 30만 원은 안 받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중에는 받지는 않는데 엔진들 다 뭐 챗GPT하고 챗GPT가 새로운 게 나오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뭐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좋고 챗GPT로 50인 정도의 규모면은 1년에 한 2,500, 클로드 2,100. 그런데 웍스AI는 1년 50명 있어도 360만 원.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웍스AI는 두 종류의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종량제 설명드린 거, 그 다음에 종량제에서 이제 우리 회사가 직원들이 10,000원씩은 1인당 10,000원은 넘는다 그럴 땐 정액적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챗GPT에 있는 기능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반영 안 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성 모드가 있고요. 음성은 이걸 말로 하다 그러면 회사 내에서 이게 너무 소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음성 모드는 현재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챗GPT하고 다르게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뭐 비서 같은 게 GPT처럼 올라와 있죠. 요게 그냥 같이 빌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프롬프트에 대한 개념이 없어도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통제, 접속 통제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다운로드도 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서라고 해서 회사 전체로 공유할 수 있는 비서, 뭐 HR에 대한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다 할 수 있고 비서들을 추가시킬 수 있는 자유롭게 하고 메인에 다 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보안적인 것들은 다 형성되어 있고요. 왼쪽은 챗GPT고 오른쪽은 웍스AI입니다. 웍스AI는 프롬프트를 잘 몰라도 직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게 현재 지원되는 비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용하고 뭐 보도자료 작성, 블로그 작성, 엑셀 쓰는 거, 문서 검토, 번역 뭐 등등. 이따 번역도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현재 웍스AI의 장점인데요. 아래 한글 파일을 조만간에 읽을 겁니다. 지금도 읽는 기능은 있고요. 이따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한글로 된 파일을 읽어서 사업 계획서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뭐 R&D 지원 사업의 신청서든지 이런 것들을 아래 한글 파일을 읽어서 바로 생성을 만듭니다. 뭐 텍스트 추출하고 기능들이 많고요. 이 문서 번역, 통번역이 됩니다. 이따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얼마큼 썼는지 통계 자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는 잘 쓰네, 이 친구는 못 쓰니까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큼 썼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지만 거기서 보실 때 왼쪽 상장에 LSGPT가 있고 저기 저거는 서울시 교육청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로고를 저렇게 박을 수가 있어요. 저기에다 삽입을 해서 우리 회사의 AI 서비스야, 비서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그런 기능이 없죠. 그 다음에 요금 통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갑자기 많이 써. 사실은 많이 쓰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접속 이력 모니터링 됩니다. 다만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MS의 코파일럿과 향후에 연결이 되는데 팀즈하고 연결이 돼서 팀즈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금치고 설치하고 개인정보 이런 것들 쓰실 때 외부로 뭐 나갈 때 그런 거 다
마크업 되거나 빠져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챗GPT 엔진을 쓰지만 기타 이런 좋은 또 다른 AI 서비스들도 같이 또 쓰게끔 연계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안서는 뭐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런 내용들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누가 썼느냐? LS그룹이 작년 11월 달에 12,000명이 전사적으로 도입해서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월 달에 1200, 그러니까 12,000명이 1,200만 원이면 1,000원 정도 쓴 거죠. 근데 11월 달부터 시범적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은 저게 한 3,0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라갔다고 듣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챗GPT로 12,000명이 있으면 한 달에 3억 6천씩 나가야 되거든요. 한 40억이 1년 나가는데 얘는 뭐 한 3,000원 써도 한 달에 한 3,000원, 10분의 1 비용을 확 줄어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LSGPT가 저걸 구축하고 저거를 제안해서 만든 팀장을 회장님이 포상을 했다고 아예 저렇게 광고까지,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콜마그룹, 뭐 코스코 DX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쓰고 있고요. 지금 시간들이 좀 해서 제가 딱 샘플 2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웍스 AI가 이런 대기업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종량제 때문에 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요. 요거만 보여드리고 데모를 마칠게요. 이게 정부 지원 사업 신청서 사실 오늘 제가 한 건데요. 여기에 기업마당에 이제 나온 자료죠. 그래서 기업마당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지금 지원 사업으로 KFT 이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웍스 AI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웍스 AI 아까 말한 한글 신청서를 올리고 한글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웍스 AI가 파일로 첨부해서 입력을 하고 빈칸이죠 다. 아마 그건 익숙하실 텐데 그러면 웍스 AI한테 제가 좀 명령어는 이 정도 문구로 집어넣습니다. 제가 얼굴 마스펙을 이 사업에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사업 요 신청서를 작성해줘 그러면 이 웍스 AI가 요 문구만 가지고 이런 형태로 사업 신청서를 분류해 줍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이렇게 도출이 되죠. 요게 불과 한 3분, 2분 만에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신청서 아래 한글 파일 그 문구만 넣어도 이 정도 사업 신청서를 하고 요거를 카피해서 그냥 아래 한글 파일에 부착해서 여러분들은 제출하시면 되죠. 물론 내용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장점은 통번역이 됩니다.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영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샘플을 갖고 왔는데 이게 팀뷰어의 20페이지짜리 내용입니다. 이거를 웍스 AI가 통번역을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바꿔주는데 오른쪽 게 한글이죠. 이렇게 바꿉니다. 요거 2분 걸렸습니다. 20페이지. 그래서 AI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도구들이 결국은 우리 직원들을 도와주고 직원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결론은 회사를
프로핏이 나오게 생산성이 나게 그 시간적인 걸 많이 줄여주죠. 저거 만약에 영문을 번역해가지고 뭘 만들려면 그 시간이 엄청 날 겁니다. 근데 불과 2분 만에 통번역이 돼버려서 나와서 요점만 딱 정리가 되면 AI의 효과는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게 웍스 AI가 다 지원을 합니다. 데모는 요거로 마치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툴을 쓰시던 제미나이를 쓰던 챗GPT 쓰던 웍스 AI를 쓰던 다양한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반영을 시키면 좋고, 비용이 부담이 되거나 이 부분을 전체 직원을 관리보다는 같이 쓰게끔 하기 위해서는 웍스 AI의 좋은 점이 아마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마 자료가 이렇게 그 프린터물이 나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내용은 다 함축되어 있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입해서 쓰게끔 종량제이기 때문에 가입을 해도 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가입을 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저도 챗GPT 쓰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키바라고 로고가 있고요. 키바의 로고로 이렇게 저희가 변형을 했고, 이거를 회사 차원으로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조금 아까 아쿠아픽 로고로 바꿔봤기 때문에 아쿠아픽 전용 AI 서비스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야, 우리 회사에 비서가 있다, 이거 다 써 라고 당장 내일부터 말씀하셔도 되죠. 모든 거는 쉽게 들어가 있습니다. 웍스 AI도 하나의 AI 도구입니다. 이걸 잘 쓰시고 앞으로 많은 또 AI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같이 겸용하게끔 쓰시면 AI 수준과 회사의 직원들이 업력, AI 수준이 올라가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회사를 AI로 바꾸고 AIX로 회사가 진화되는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